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한나라당이었다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상대도 안 해줬을 것 같거든요.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상상이긴 한데, 만약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쪽에서 등용한 후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017년 문재인 때부터 민주당이 보수다. 민주당은 정말 거대한 스펙트럼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구좌파, 제가 말한 옛날 패러다임에서 좌파 진짜 많이 밀려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 감각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방귀 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업데이트 안 하면 당원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경선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냐면 홍준표가 시작한 후로 쭉 진행되어 좌우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두 개가 있을 때 좌가 있고 우가 있고 여기가 중도겠죠. 이 포지션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도였던 사람들도 이쪽에서 보면은 좌파예요. 본인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 세력 안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예요. 그래서 요즘 조중동을 좌파라고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구에 있는 세력들인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들만 정론이 되는, 좌우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얘기고, 다시 진보 보수의 패러다임으로 좀 돌아오면 원래 한국 사회에서 보수라고 했던 세력이 있죠. 저는 한나라당까지는 그래도 확실하게 보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회창 때까지. 지금 국민의힘이랑 그때 한나라당이랑 완전히 달라요, 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때 한나라당이었다면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면 상대도 안 해줬을 것 같거든요.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회창이랑 홍준표가 대선 토론에서 나와서 하는 말들의 수준, 내용들을 보면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보수 세력이었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되면서 물밑에서 고장나기 시작했고, 왜냐면 어떤 세력을 제대로 끌어가려면 그 지도자가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박근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연인으로 봤을 때 드라마 보면서 사셨으면 좋았을 분이었단 말이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정치라는 옷을 입고 오랫동안 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위에서 저러면 밑에서 맘대로 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원래 보수 세력이었던 이들이 고장이 나버리면, 그러니까 보수라는 세력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닌데 고장이 나버리면 여기가 공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보수라는 거대한 공간이 비어버리니까 여기를 채우려고 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도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대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보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맛이 가버리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정권을 잡은 다음에 나라를 운영할 때는 진보 보수에 갇히지 않고 일을 했지만 노무현 정부 본인들의 정체성은 진보였어요, 명백하게. 근데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보면 그런 걸 보면서 학습한 것도 있을 테고, 노무현이랑 문재인은 동지였지만 다른 사람이고 상황도 변했고, 그러니까 보수의 공백의 자리에 민주당 메인스트림이 갈 수밖에 없고, 일단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한국 보수 세력이 제일 가지고 싶어하고 추구하고 그런 가치였어요. 안보 얘기하는데 군대 문제에서 특전사를 갔다 왔으니까 완벽해버리고, 뭐 화법이나 그런 태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문재인의 이미지는 보수가 추구하는 정점에 있거든요. 사법적으로 노무현을 죽여놓고 온 이명박에게, 보통 사람들은 이명박한테 살인마 이랬던 울분을 가지고 있을 때 어쨌든 상주로서 조문원 손님이니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에, 그거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되게 오랫동안 의식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선비 이미지의 끝판왕이거든요. 아무나 그럴 수 없고 저 같으면 쌍욕하고 멱살을 잡지 않을까,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책도 많이 읽고 똑똑해, 변호사야, 그것도 인권 변호사. 그리고 정치인에게 신원섭판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상상이긴 한데, 만약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저쪽에서 등용한 후보가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반기문이랑 문재인은 인물의 경쟁력이 다르거든요. 거기서부터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들 입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수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좀 어른스럽고 포용하고 사려 깊고 현명하고 막말하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진보 세력이 욕먹던 게 진보는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경박하다, 천박하다, 그런 것들이었는데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와 문재인이 같이 있는 투샷을 보고 그들이 했던 말을 들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서 이미 자기들의 저질적인 지지자들을 따라서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극우로 가버린, 그런 선택을 한 정당의 질적 차이가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문재인의 운명 같은데,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 있었어요.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 이회창 캠프에서 자기들이 집권하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쫙 보내줬대요. 그 자료들을 보는데 대단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집권 세력으로서 졌을 때 인정하는 기본적인 룰에 대한 태도가 있는 상태였고, 지금 국힘이랑 다르죠. 쟤네는 그때 이후로 자기들이 진다는 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당시에 노무현은 민주당 세력 내에서 비주류였단 말이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할 능력도 좀 없었고,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참여정부에서 일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를 많이 했죠. 1.19 끝이 시작이다 이 책 이후로는 거의 항상 준비된 상태였다고 봐도 되고, 그때 대선에서 그래서 준비된 공약들을 하나하나 국민들 앞에 제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 홍준표와 유승민은 준비된 모습이 뭐가 있어요. 그냥 허둥지둥 해가지고 제대로 반성도 안 하고 염치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보수 정당이었고 새누리당은 최소한 껍데기에서라도 보수의 품격이라는 걸 유지하려고 했고, 탄핵 이후에 홍준표가 한국 사회가 좌우로 다시 가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하려고 했던 유승민과 김무성 등은 거기 딸려가서 지금 저러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정도의 톤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개화기 때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하다가 망했잖아요. 국민의힘은 딱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가세요, 그렇게 제발.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항상 바라던 게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있어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보수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정의당에 학을 떼잖아요. 노회찬 이후로 저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다시 윈도우 98로 돌아간 꼴이어서 전혀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어젠다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나타났죠.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 되고 그 안에서 분화하건 조국 혁신당이 크건 해서 소련이 붕괴하면서 끝난 좌파 우파 이거 그만하고 다시 제대로 된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최소한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리 안에서 정책도 경쟁하고 인물도 경쟁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인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아마 잘라서 다른 영상으로 넣을 것 같은데, 다음 주제는 전환길은 왜 저럴까 입니다.